안녕하세요. 저는 이대 목동병원 류마티즘외과에서 근무하는 백인운이라고 합니다. 통풍은 고요산 혈증이 있는 환자에서, 즉 혈액 내 요산 농도가 높은 환자에서 혈중에 과다한 요산이 결정이 되면서 관절이나 조직에 침착되어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통풍의 원인은 고요산 혈증, 즉 체내 요산 농도가 높은 것이 원인인데요. 그럼 요산이란 무엇이냐? 요산은 퓨린이라는 물질의 대사산물로 주로 간에서 만들어지고 신장을 통해 배설되는 경로를 가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산이 많이 생성이 되거나 두 번째, 요산이 배설이 잘 안 되는 경우 또는 이 두 가지 모두에 의해서 요산이 높아지면 통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산이 많이 생성되는 원인에는 혈액질환이나 건성 같은 내과적인 질환도 있지만 술, 고기, 해산물, 액상과당 등 음식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산 배설이 저하되는 원인에는 신장의 기능 저하나 심부전, 고혈압, 대사증후군 등의 질환이나 이뇨제 같은 약제가 있고요. 현대에는 식단이 서양화되면서 퓨린이 많은 음식들이 만연해 있고 대사질환의 증가, 신부전 환자의 증가 등으로 인해 젊은 연령층부터 노년층까지 통풍의 유병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급성 관절염 형태로 나타납니다. 주로 엄지발가락에 급성 염증이 생겨서 벌겋게 퉁퉁 붓고 통증이 심해서 걷기 힘들게 되죠. 이 통증이 너무 심해서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해서 통풍이라고 부르게 된 거고, 이런 증상 때문에 통풍 발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 관절에 관절염 증상이 발생해서 관절 변형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피부나 관절 주변에 요산돌이 침착되기도 합니다. 또 신장에도 침착될 수 있어서 신부전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요산이 결석을 만들기도 합니다. 요산을 낮추는 약물을 사용한 약물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고요산 혈증만 있는 경우에는 치료하지 않고 관찰할 수 있고 퓨린이 많은 음식을 주의하도록 식이요법을 지도하는데요. 고요산 혈증이 문제를 일으켜서 관절염이 발생하거나 요산 결석이 생기는 경우, 즉 통풍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에는 혈중의 요산을 낮추는 약물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마치 혈압약을 먹어서 고혈압을 관리하듯이 통풍약을 먹어서 높은 요산을 낮게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요산을 낮추는 통풍약은 꾸준히 드시면서 식이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로 요산의 배설을 돕도록 하고요. 퓨린이 낮은 음식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식으로 알려진 채소, 과일, 저지방 유제품, 통곡물, 견과류 등을 권장합니다. 적당량의 커피, 특히 아메리카노는 요산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은 퓨린이 많은 음식이죠. 여기에는 육류 및 내장류, 해산물 등과 각종 알코올이 해당됩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의 붉은 고기에 특히 퓨린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간, 곱창, 순대, 정어리, 고등어, 청어, 새우, 굴, 조개류 등등 사실 모두 맛있는 음식들이어서 이런 음식을 아예 안 먹는 것은 어려워서 통풍약을 잘 드시면서 조금씩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복병이 있는데요. 바로 음료수입니다. 탄산 음료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다고 알고 있는 과일 주스에도 옥수수 시럽이나 과당이 많이 첨가되어 있고 과당은 체내에서 요산 생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들께 물과 아메리카노 외의 모든 음료수는 금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통풍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퓨린의 대사 과정에 문제가 있는 대사성 질환입니다. 대사증후군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죠. 최근에 발표된 유명한 논문에서 통풍 발작을 경험했던 환자들은 발작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이 발작이 없던 사람에 비해 더 많이 생긴다는 결과를 발표했었습니다. 통풍은 사실 발가락 좀 아픈 거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통풍은 전신 대사 질환이고 대사 증후군의 중요한 지표가 되며 심혈관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시고 치료를 잘 받아서 유산 수치를 잘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산 결정이 신장에 침착해서 심부전으로 이어지거나 유산 결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유산 수치 관리를 안 해서 심부전, 투석으로 이어지면 정말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생긴 경우에 약물 치료의 대상이 되고요. 약물 치료가 필요한지는 류마티스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혈중 노유산이 높다고 모두 통풍으로 발전하지는 않아서 일단 고유산 혈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풍 예방을 위한 식이요법, 체중 관리 등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통풍이 중년 남성의 전유물처럼 생각되는 이유는 남성분들이 통풍에 취약한 식생활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여성의 경우는 여성 호르몬이 유산을 배설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은 통풍에 거의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노년층이 되면 여성도 남성과 비슷하게 유산이 높아질 수 있고 퓨린이 많은 음식을 다량 섭취하면 당연히 통풍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플 때 치료하는 것은 급성 관절염에 대해 염증 상태를 치료하는 것이지 유산을 관리하는 치료가 아닙니다. 아프지 않은데 뭐하러 치료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프지 않은 건 염증을 일으키지 않았을 뿐이지 내 몸에서 유산은 정말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거거든요. 아플 때만 치료하고 유산을 관리하지 않으면 언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임시 방편일 뿐인 거예요. 내가 유산 관리를 해야 되는 환자라고 하면 반드시 약을 잘 드셔서 통풍으로 인한 심혈관 질환이나 합병증을 예방하도록 하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완치라는 개념을 이제 병이 없어졌고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상태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견지에서 완치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완치라는 개념은 없고 꾸준히 약을 드시면서 관리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견지에서 얘기하면 완치가 되는 질환은 별로 없어요. 고혈압이나 당뇨도 완치는 없잖아요. 약을 먹어서 잘 관리하는 질환이죠. 약을 먹는 것을 걱정하실 게 아니라 약을 먹지 않아서 생기는 합병증을 걱정하셔야 합니다. 저는 통풍은 단순히 발이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풍은 대사증후군의 한 일환이고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머리에는 중풍, 즉 뇌경색이죠. 발에는 통풍,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중풍, 통풍은 이어지는 질환이다. 그래서 통풍 치료는 정말 중요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